안녕하세요. 이제는 제발 흑우를 벗어나고 싶은 배구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과연 우리 코인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관련해서 재밌는 리포트가 나와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과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이 사전 투표일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 대통령 선거 당일입니다. 투표는 늘 언제나 소중한 권리인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불법 개혁 그리고 내란 사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판이라는 것이 코인판에서도 느껴지는 게 5월 21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조기 대선 국면 속 이재명 기가문수 코인 인기. 저도 요거를 봤는데, 저는 이 브리또 월렛이라는 앱에서 요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펌프펀이라는 사이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밈코인 생성 플랫폼인데 여길 통해서 졸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의 한국 버전인 이제 김치밈이라는 것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리또 월렛 통해서 이 김치밈을 써볼 수 있는 그런 퀘스트가 있어서 저는 좀 해봤는데, 대선 후보의 밈코인인 이 LJM 이재명 코인, 그리고 GMS 기가문수 코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일 기준으로는 이재명 코인의 시총이 기가문수보다는 조금 낮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코인들도 나오고 있고, 확실히 대선 국면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코인을 사시라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밈코인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크립토판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내용을 타이거 리서치 리포츠의 리포트로 한국 대선이 글로벌 웹3 시장에 미칠 4가지 변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 부분이 요약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이거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랑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대선이 사실 한국 대선이, 미국 대선도 아니고 한국 대선이 과연 코인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거래 규모를 봤더니 하루에 7.3조 원이 거래가 되더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이게 하루에 7조 원이 넘는 돈이 거래되고 있더라. 그리고 활성 이용자는 970만 명 정도 되더라. 이게 물론 거래소를 중복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970만 명이 전부 다 활성 이용자로 보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계정의 수가 970만 명이라는 거니까 어쨌든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거래소를 쓰고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글로벌 웹3 프로젝트들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을 제3의 주요 거점으로 고려하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다. 그렇죠. 7.3조 원이나 거래하는데 970만 명이나 활성 이용자가 있는데 무시할 수가 없죠. 물론 이게 여기 나오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알트코인에 대해 유독 높은 관심을 보이고,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한국 시장이, 한국 코인판이 설거지 담당 아니냐.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엑시트하는 그런 장소 아니냐, 이런 악평도 사실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규모 자체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웹3 프로젝트들도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웹3 프로젝트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대선 이후에는 무엇이 변화할까를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3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4가지
정책에 대해서 4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과세 정책인데요. 과세 정책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과거의 당 차원에서는 공제 한도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과세를 유예하기보다는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세 유예를 선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불투명하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ETF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ETF에 대해서 지지. 드디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1거래 다은행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 지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지지하고 신중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은 사실 과세 부분이긴 한데 1차적으로는.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김문수 후보만 유예를 선호한다라고 돼 있고 다른 후보들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과세는 아직까지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당장 급한 건 아니고 또 시기를 봐서 우리 코인러들이 힘을 모아서 과세를 한 번 더 유예를 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TF를 다 지지한다. 이건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구나.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어쨌든 이대로 정말 100% 실행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언급을 하고 공약에도 포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크립토판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주목할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정말 이거는 통화 주권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꼭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CBDC는 말고요. 네. 민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SRB라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 있는데 한국 기업인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과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이 리포트에 링크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나 더 있는 게 만약에 과세가 시작이 되면 이제 인도에 같은 경우에는 과세 시행 직후에 거래량의 70%가 급감했대요. 물론 한국은 이렇게 과세가 과도하진 않아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20% 이상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과세가 정말 시행이 되면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낮아진다는 거니까요. 거래하거나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할, 미리 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자산 ETF 도입 관련해서는 여기 해당 발언들이 있어요. 네, 관련해서 발언들이 있으니까 이 발언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에서 추진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어떠한 장치를 할 것인지 등의 논의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됐고, 김문수 후보는 당내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하며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타이거 리서치는 이게 구체적인 그림보다는 목표를 제시한 단계 정도로 봐서 바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행되지는 않을 거다. 그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시간은 다소 걸릴 변화. 하지만 다가올 미래. 저희가 사실 이 코인러들이 우리는 지금 미래를 먼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점점 스며들 텐데
우리는 그걸 좀 더 미리 일찍 체험해보고 그 미래를 미리 살아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온다. 결국엔 블록체인이 대세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의 힘든 시기를 요새는 뭐 힘들지도 않죠. 비트코인 뭐 다시 복구하고 신고점도 찍었고 물론 알트코인들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어려운 시기 또 출렁이는 시기를 잘 견뎌내면 미래는 언젠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코인판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뭐 ETF가 당장은 기대가 됩니다. 조금.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거래량만 많고 이용자 수만 많아서 설거지하는 시장이 아니라 설거지 당하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이 크립토판을 이끌고 선도하고 먼저 좀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AI에서도 사실은 지금 많이 뒤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크립토도 현재는 뒤쳐져 있죠. 그런데 AI보다는 크립토에서 우리가 더 빠르게 따라잡고 오히려 앞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UX가 훌륭한 덱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중화가 빠르게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이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꼭 선거 투표 꼭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컨텐츠는 다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에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겠군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만날 때까지 다들 좀 더 잘 하시배구!